춘천의 청주가 첫 선을 보이며 청주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속속 추진되면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민선 8기 3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인 다음 지방선거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 한 곳에만 선수촌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충북에는 경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 청풍호 수상 비행장이 또다시 표로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 투자는 무산됐고 시 직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신개념 복합 쇼핑몰인 커넥트 현대 청주가 첫 선을 보이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습니다. 커넥트 현대를 시작으로 청주 지역의 대형 유통 매장 입점이 예고되면서 유통 공룡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가경동에 도시명 복합 쇼핑몰이 정식 개관에 앞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5층 규모의 영업 면적만 3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쇼핑몰에는 최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는 물론 청주의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등 180여 개의 브랜드가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쇼핑과 문화, 지역 커뮤니티가 연결되는 복합 공간이란 점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예술가의 전시 작품은 물론 지역의 유명 베이커리가 어우러졌고 놀이와 체험 콘텐츠가 강화됐습니다. 충북 지역에 항상 새롭고 즐거운 뉴 엔터테인먼트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 계신 고객님들께 항상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쇼핑몰을 시작으로 청주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 부지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부지 계약을 마치고 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송절동 테크노폴리스에도 복합 쇼핑몰 개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의 유통 지도가 바뀌는 셈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던 청주 지역에 유통 공룡들의 입점과 준비가 가시화되면서 유통업계 지각 변동과 상권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2027년 열리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수촌의 편중 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를 분산 개최하는 취지 가운데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인데 이대로 흘러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150개국에서 15,000여 명의 선수단과 지원 인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전체 18개 종목 가운데 육상과 체조, 조정 등 8개 종목이 충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머무를 선수촌이 사실상 세종 한 곳에만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충주에서는 4개 종목이 열리지만 세종을 거점으로 둘 경우 선수단과 임원들은 매일 200km 이상을 버스로 왕복해야 합니다. 또 세종 지역에만 선수촌이 집중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회 유치 당시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균등하게 참여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추진된다면 1,139억 원의 예산을 부담한 충북도에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지역 내의 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경기만 하고 많은 그런 국제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많이. 충청북도 역시 문제에 공감하며 일부 종목이나 대회 스태프, 취재 인력에 대한 숙소를 별도로 분산 배치해달라고 조직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육상 종목이 한 52개 종목으로 굉장히 인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육상 종목이라도 좀 충주에 추가적으로 분산 배치 좀 해달라 이렇게 어필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며 학생 선수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선 단일 선수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27년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충청권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선 남은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100만 자족도시와 글로벌 명품도시 완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민선 8기 청주시정을 이끌어온 이범석 시장은 최대 성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10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첨단 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역대 최대인 34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광과 여가, 복지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꿀잼 도시 추진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수 국내 1위를 차지했고 인구 8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무역 수지 전국 1위, 청년 고용률 2위를 기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아직 민간 개발 주체를 찾지 못한 도심 개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대동 대농지구, 사직 사창동 옛 국정원 부지는 주거와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도심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다음 선거 도전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오송 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시장 측은 사법부가 관련인들과 재판 분리를 통해 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 공천 전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거치를 지금 얘기하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 민선 8기 아직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청주시 첫 연임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시가 8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상 비행장이 사업자 철수에 이어 행정 미비로 또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민간업자와 협약을 맺었다가 결국 무산된 건데요. 제천시는 뒤늦게 직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활용 계획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풍호 위로 덩그러니 떠있는 제천 수상비행장과 아트홀.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겼고 주변에는 자재들이 흩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4년 청풍호 일대를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8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수상비행장과 아트홀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잦은 교체와 이용객 감소로 10년 가까이 운영은 파행을 겪었고 결국 2023년 5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제천시는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한 민간 사업자와 지난해 11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 시점은 이미 수자원공사가 허가해준 사용 기간으로부터 만료된 지 1년도 더 지난 시점. 허가 기간뿐 아니라 사용 목적도 문제였습니다. 이곳을 사용하기 위해선 하천법상 공익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활용 방안은 웨딩홀과 공연장 등 공익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제천시가 임대기간과 관련 규정을 모두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에 결국 수자원공사는 올해 4월 하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떤 공용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관광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건 민간 시설에서 사용을 자기 민간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난달이 되어서야 제천시는 직영 운영 방침을 세워 수자원공사에 다시 점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 하지만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의 사용 허가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고 일단은 직영으로 하겠다 이것만 지금 수자원공사를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국내 첫 수상 비행장으로 제천을 넘어 충북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기대됐던 제천 수상 비행장. 하지만 관광 상품으로서의 실패를 넘어 허술한 행정은 85억 원이 들어간 시설을 재활용이 아닌 철거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야구장 등 스포츠 컴플렉스를 추진 중인 청주시에 복수의 프로야구 구단이 연고지 이전 등을 위한 검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복수의 프로야구 구단이 스포츠 컴플렉스를 연고지 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사직동 종합경기장의 이전 또는 신축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수조 원 규모의 스포츠 컴플렉스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던 단양군의 관광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룡 단양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67만 명이던 단양군 관광객 수가 지난해 916만 명으로 150만 명 줄었습니다. 반면에 인접한 충주시는 같은 기간 237만 명에서 415만 명으로 관광객 수가 75% 급증했고 814만 명이던 제천시도 1,111만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년 전 주민 청구로 추진됐던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부결의 아픔을 딛고 드디어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성군 발의로 추진된 이번 조례가 지역 노동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79회 음성군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 집행부인 음성군의 발의로 생활임금 조례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음성군민 2천여 명이 주민조례 발안으로 청구했다가 군의회에서 부결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지방자치법상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관내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 4년 전 충청북도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한 이래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주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음성군 직접고용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위탁사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입하는 한시적 채용 사업의 노동자는 제외돼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충북도의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는 임시 공공근로자들도 적용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음성군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갖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 내 공공부문부터 시작된 생활임금 조례가 노동 현장 곳곳에서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못 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포용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음성군이 부담하게 될 자체 예산은 연간 8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열네 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김영한 지사가 도청에서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충청북도가 위로할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그동안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받아 서운했다며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흔쾌히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해수부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세계적 무역 항로 개척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의안 채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주제로 한 제5회 오송 바이오 헬스협회 포럼이 오늘 오송 CMV 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가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고 산학연과 병원 협력기관의 소개와 지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송 바이오 헬스협회는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성장을 돕는 단체입니다. 청주 청원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 단장된 청원도서관에는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 모두 2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오늘 재개관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청주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과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행위고 불법 구조 변경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대형 유통시설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면서도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